아니 댓글에도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당의 사무총장이 발언한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김민석을 지지하는 거래. 아니 그럼 이게 뭔 아니 이 댓글이 이렇게 돼 있어. 난 너무 황당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자꾸 접근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흔드는 거야. 그러면 정청래 대표를 지키는 게 대통령이 흔드는 일이에요? 내가 물어볼게요. 이건 김민석을 지지하고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 지금 사무총장이 했던 발언이 뭐가 잘못됐냐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왜 김민석을 지지하는 행동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게 맞아요 지금 논리적으로? 아니 나는 이런 사람들 왜 이러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정청래 지키는 게 목표여서 정청래 대표 지키는 게 목표여서 대통령 흔들고 정부 흔들고 정부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게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막 이재명 대통령을 어렵게 만드는 게 좋냐고요. 그게 목표예요? 그렇게 해서 정청래 대표를 당대표 시키는 게 목표냐고요. 아니 이런 데다 댓글을 이런 식으로 달면서 무슨 나 진짜 난 황당해. 아 근데 이제 그 정청래 대표의 그 거취 문제라든지 뭐 연임 도전과는 별개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한 정산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거를 대통령이 책임윤리와 막스 베버를 언급하면서 책임윤리를 지금 3번째 강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시간을 따져보면 2026년 3월에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도 막스 베버를 언급하셨어요. 그때도 책임윤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여당의 포용, 그릇론을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또 글을 써서 올렸어요. 벌써 3번째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문맥이 어떻다, 이걸 해석해 보니까 어떻다 이렇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소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건지 다 눈에 들어오거든요. 누구라고 딱 지칭해서 적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언론이 이미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냥 문맥만 따라가 보면 이게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산을 하지 않고 꼴대를 옮기거나 전선을 바꿔서 결국 전당대회에 자꾸 포인트를 두는 발언들이 이 당권파들로부터 나오다 보니까 그걸 경계하고자 사무총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최고위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것인데 이거를 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지지로 연결시키는 건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평가를 해보자면 특정 채널에서 자꾸 친청계와 친석계의 대결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니까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김민석의 당선을 바란다. 김민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친석계다. 라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이것도 편가르기인 겁니다. 대통령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당의 정치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글을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써서 올렸는데도 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논쟁하게끔 만드는 게 누구의 잘못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상황이 시청자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대통령을 힘들게 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게 하고 이런 거라면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2가지 얘기했던 거 그 특검 얘기도 아까 얘기했지만 당이 추진하던 걸 대통령이 스탑시킨 거예요. 그래서 멈췄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 얘기 안 했으면 계속 했을 수도 있어요. 네. 대통령이 그만 내 말이 틀려요, 박영익 씨? 네. 그렇게 했어요. 그건 다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스타벅스 얘기도 그래. 그러면 5.18을 폄훼하고 탱크데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서 봐요. 정용진이 사과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멸콩하고 맨날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본인의 성향을 다 드러내고 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그렇게 글 안 올렸으면 그냥 또 넘어갈 거예요. 밑에 사람이 사과하고 적당히 무마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도 사과라도 하고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졌다고요? 야, 진짜 그게 보수의 논리고 국민의힘 김주호 대변인도 가보면 알겠지만 국민의힘 패널들이 그렇게 늘 얘기해. 스타벅스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그것 때문에 졌어 서울시장을? 아니죠. 야, 진짜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 정청래 대표나 지금 당이 오늘도 마찬가지 조순회 사무처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죠. 왜 하냐고요. 없죠. 그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김민석 지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잘못됐다 얘기로 이렇게 논리에 비약을 하냐고요. 그러면 정청래 지지하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대통령이 힘들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청래 대표를 당선시켜야 되겠어요? 다시?
그러니까 선수 교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분들은 당연히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사실상 패배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절박감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지도부가 얼마나 잘해왔는지에 대한 중간 정산을 좀 하고 나서 전당대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보시기에도 당의 상황은 간판은 국민을 걸어놓거나 간판은 예를 들면 이재명을 걸어놓거나 국민을 걸어놨는데 메뉴판을 막 뒤져보면 대부분 다 전당대회 뭐 예를 들면 정청래 다 이런 정청래 연임 당권 경쟁 투쟁 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자꾸 신념의 언어나 이념의 언어나 이런 것들 쓰지 말고 통합의 언어를 쓰고 책임의 언어를 쓰라라고 막스 베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신 거고 창이라는 게 아니라 그릇이 되라. 국민 전체를 아울릴 수 있는 여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이라는 게 정청래식 리더십 내지는 정청래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투쟁과 지지층 결집으로 보이는 이런 언어들을 다 바꾸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지금 몇 번을 강조를 하는데도 대통령 뜻은 그게 아니래요. 그게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여기다 뭘 제가 이제 막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의 대통령 말씀이 이런 거예요. 독해를 해드려야 되나요? 아니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일인데 이걸 자꾸 이제 왜곡을 하거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그냥 듣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셈이 돼서 이게 참 걱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 김지호 대변인 제일 차분하시니까 저는 흥분해가지고 전 진짜 화가 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화를 안 내고 웬만하면 방송에서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어떤 민주당처럼 거대한 정당은요 이렇게 한번 분열이 생기면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똥 유세단이라고 다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 이런 분들 모시고 버스 타고 다녔는데 그럼 뭐 유세장 가면은 좀 약간 처참합니다.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후보를 꼭 좀 지켜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오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항상 이 경선하고 뭐하고 이러면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고 또 출마하는 거야. 그 옛날 법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은 출마를 못하는데 옛날엔 경선하고도 막 출마했어요.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막 한 번 선거를 치르고 나면 너무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선 과정에 패배했던 사람들도 당에 선당후사하자. 우리는 원팀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근 10년 동안 우리가 그 원칙을 잘 지켰습니다. 이번 선거 어땠어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후보를 우리 당에 있는 어떤 그 민주진영에 있는 인사들이 계속 공격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 후보를 공격하는 걸 처음 봤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분열돼 있잖아요. 분열돼 있는데 이 정부 여당의 당 대표는 야당 당 대표하고는 좀 달라요. 야당의 당 대표는 그 야당의 최고 지도자예요. 정부 여당의 당 대표는 2인자, 3인자 되겠죠. 네네. 우리 정부 여당의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럼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뿐이 없는 거고 여당 당대표는 대통령과 잘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대통령하고 잘 맞습니까? 안 맞아 잘. 아니 그리고 이런 큰 정당에서 연임을 하려면요. 압도적인 지도력을 보여줘야 되고요. 또 압도적인 승리를 해서 누구도 그 연임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난리잖아요. 대통령대로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좀 안 맞는다. 그냥 우회적이든 직접적이든 표현을 한 거로 저는 느껴지고요. 많은 당원들은요. 대통령을 욕하고 당대표를 욕하고 4분 오열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4분 오열되고 안 맞고 이게 한 달 후에는 좋아집니까? 석 달 후에는 좋아집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반명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을 누구보다 지켰고 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성공을
대해서 누구보다 열정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현명한 선택,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선거 패배 원인 같은 거 조사한 게 있나요 혹시? 그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네네.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이번 주 조사인데 네네. 전체 여론조사 응답자 중에 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가 60%, 60%. 네, 그리고 만족한다 28%고 네네. 모름 응답 거절이 13%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론조사 응답층들 중에도 대다수가 뭐 이제 중도, 진보, 보수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7%가 빠지긴 했거든요. 네네네. 7%가 빠져가지고 57%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 대통령의 지지층이 많이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마저도 지방선거 결과를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과반이 넘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뭔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성과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으로 60%나 만족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한 거거든요. 민주당 지지층이 그랬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선거가 승리했다고 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는 건. 네. 그러니까 물론 조승래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건 숫자적으로 보면 승리한 게 맞죠. 그걸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지역도 졌다고 하면 그걸 과연 승리라고 볼 수 있을 거냐는 부분에다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만약에요 이런 식으로 승리했다고 결론 내려버리고 만족해버리면요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럼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나오면 그때도 만족한다고 그럴 거예요. 숫자적으로만 이겼으니까. 서울을 지금까지 여론조사 물론 깜깜이 가기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 대체로 추세를 보면 정원호 후보가 항상 앞섰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졌다. 이런 경우가 나왔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하정 후보도 마찬가지. 여론조사 결과로서는 물론 박빙으로 나온 것도 많지만 불리하지 않았어요. 근데 졌잖아요. 네. 평택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뭔가 좀 되돌아보고 뭔가 잘못된 게 없는지 전략은 뭐가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물론 전북은 이겼지만 전북 도지사는 사실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게 이긴 경우는 없었어요. 한 번도 민주당 후보가. 그럼요. 그것도 공천 과정에서 잘못을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겠습니까? 물론 승리해서 민주당 입장에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그 정도의 득표율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 그 당에 온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민주당이 반성할 일이죠.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이런 당 지도부와 주요 정무직 당직자들의 반응이 사실은 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발언들 보면은 아마도 지난 월요일에 대통령의 평가가 좀 직설적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민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상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충격에 가시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당 지도부도 지금 이제 이런저런 얘기 막 평가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좀 냉각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요 저희 당이 남아나질 못합니다. 우리 당 구성원들이 너무 많고 당원들도 너무 많고 지금 그 일주일 사이에 당원들이 양분돼 갖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막 댓글 보면 처참합니다. 유튜브 보면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당과 당원들 그다음에 그런 어떤 유튜브 생태계에 영향력이 있는 거는 당 지도부 아닙니까? 오늘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갈등이 격화되지 않은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세요. 정청래 대표도 계속 뭐라고 얘기했죠? 대통령 얘기한 거 동의하고 본인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자기는 계속 하겠다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오늘과 같은 이 기자회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해서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움이 되는 게 있는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자기가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렇다고 모르겠어요. 조승래 사무총장이 대표한테 얘기 안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이걸 묵인하고 갔다면 그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런 기자회견을 왜 하냐고. 봉합이 돼야 되는데 당 지도부 최고위에서 더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러는 이유는 그러니까 명확하다. 정청래 대표와 함께 정치적 운명을 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 대표가 연임 도전을 해야 되는 명분은 선거 결과가 패배가 아니라 그래도 절반 이상의 승리였다라는 그 명분이 있어야만 출마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소개해드렸던 여론조사, 대통령의 평가 그리고 언론들의 평가 이게 굳이 많이 찾아보지 않아도 민주당이 사실상 패배한 거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런 칼럼들도 대거 등장하고 이미 정치부 기자들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갈라파고스화 되어 있는 그 권력의 핵심들은 자신이 정청래 대표와 함께 정치적 운명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더 그 권력을 유지하려면 연임 도전의 명분은 지방선거를 패배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우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이미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탔다라는 이 여러 차례 메시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움직임이기도 한데 국민의 지지는 어디로 가 있느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있거든요. 그렇지. 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더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자신들의 단순히 코앞에 있는 그저 권력 나눠먹기, 권력 유지, 사리 사욕 때문에 그 야욕 때문에 너무 큰 모험을 하고 있는지 않을까 전 굉장히 큰 우려가 되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 기억에 열린우리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걸 쓰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돌뿌리에 넘어져도 노무현 탓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도가 당 지지도보다도 훨씬 안 나올 시기였고 노무현 출당 얘기가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열린우리당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당시 인기 없던 노무현이 썼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잖아요. 집권 1년 이제 넘어가서 2년 차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이 이렇게 1,500자가 넘는 글을 트위터에까지 썼는데 왜 당은 이러고 앉아 있느냐? 이게 야욕이나 사리사욕이 아니면 무엇이냐? 저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맞아.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박인식 에디터가 얘기했던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의 행동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본인들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국민들의 시선이나 관점 또는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민주당이 승리는 했지만 숫자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게 개운치 않은 승리다. 이런 평가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장도영도 지금 버틸 수 있는 게 무슨 이유 때문에 버티는? 서울시장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시장 졌어봐요. 장도영이 저렇게 버틸 수 있겠어요? 물론 뭐 본인은 끝까지 버티려고 하겠지만 근데도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이 막 세게 몰아내고 하지 않는 이유가 서울시장 찾아오고 그다음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자리가 갖고 있던 거 4개가 가져갔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더 많이 이길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 환경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셔서 국민적 지지가 높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이 보내신 건데 대통령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을까? 뭐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당의 역할,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글을 쓰신 이유가 뭐겠냐고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쓰지 않았겠어요? 그럼요. 아니 민주당이 잘해야 어쨌든 영향을 받는 거야. 대통령과 민주당은 영향을 서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집권 여당이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지방선거 지고 나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솔직히 대통령이 지금까지 뭐 업무 사항에서 문제가 있는 건 없잖아요. 근데 지방선거 지고 나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뭔죄예요? 대통령이 뭘 잘못했죠 대체? 선거에서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열심히 일만 했어. 국정 운영만 하고. 그렇죠. 일만 했죠. 근데 피해는 대통령이 제일 많이 받아. 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체? 그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대통령이 정말 뭐랄까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좀 놀랍습니다만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자기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국민의힘이 너무 잘해가지고 의석을 더 가져가거나 당선된 게 아닌데 그리고 대통령도 뭘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지지도가 빠지는 거 이게 굉장히 속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뭐 당원분들이나 유권자 분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분노를 느끼고 있을 텐데 왜 민주당,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만 하는 또 책임이 있는 정당인 민주당만이 왜 이런 궤변들을 당 지도부에서 늘어놓느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대통령이 무시당하는 느낌이에요. 대통령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을 깔본다? 무시한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부터 우리가 느껴왔던 대통령은 원래 비주류 인사이다 보니까 그렇지. 이 민주당 내부에 있는 소위 과거 권력들이 자신들이 다시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이재명 근본이 없었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주고 이제 앉혀놨으니까 다음 우리 갈 길 가겠다. 이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 하나하나 도와줄 마음보다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다음 발걸음이 다 그 야욕에 꽂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과거 정권의 인물들을 일컫는 그런 멸칭들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어디에서 기인됐는지를 보면 대통령이 비주류 출신이고 근본이 없다라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됐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를 제대로 응원받지 못하라는 지금의 환경은 민주당 내부에서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노무현 때는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비주류 출신의 대통령이었지만 3, 4년 뒤에 저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1년이에요. 그것도 지지도가 60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심정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뭐 누구 하나가 죽어야만 하는 싸움으로 갈 텐데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지경이라는 거는 민주당 스스로가 그 내부에서 원인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오늘 조성래 사무총장이 발표한 정부 인사의 행보와 평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성래 사무총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왜 당에서 평가를 합니까? 평가받아야 할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당입니다. 민주당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 진짜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보세요. 뭐 김용 전 부원장도 출마를 간절히 본인은 원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탈락이 됐잖아요. 네. 당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의 여러 가지 사무나 아니면 선거의 전략 이런 건 당이 한 거지 정부가 개입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공천도 마찬가지고. 더 쉽게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뭐 후보로 된 분도 있지만 안 된 분도 많아요. 후보 중에. 그럼 대통령이 개입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오로지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공천했고 선거도 거기서 전적으로 지도하고 갔고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결과를 왜 정부 인사들 뭐 내각 뭐 총리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체.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건 누구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그 문제가 어떤 연계가 돼 있죠? 여러분 생각해 상식적으로 이렇게 당의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이건 대통령을 흔드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이건 이제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 언론에서 얼마나 써대겠냐고. 지금도 쓰고 있죠. 그게 좋아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좋냐고요. 먹잇감 던져주고 야 써라. 대통령 흔들고 정부 흔들고. 아니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그러냐고.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요?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아니 여당이라는 여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내각에 대해 뭐 그 사람은 내각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최고위원이 그랬지만 정부 인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선거 결과에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정부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만 놓고 판단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지금은 아직 이제 뭐 후보로 나올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표 선거 관계없이 조승래 사무총장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그 판단의 근거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세요.
이재명 대통령에 도움이 되는지 이재명 정부의 운영에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왜 정청래 김민석 둘이 경쟁하는 게 들어가냐고요. 그거하고 이거 뭔 상관이에요.